헤더 부분은 이제 손댈 거 없고 이제 본문 부분에 출력되는 거를 보면 되는데 이 방식을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관리자 페이지 좀 가볼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아까 컨택 만들었었는데요. 컨택. 자, 지금은 컨택을 누르면 네, 이렇게 그냥 글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HTML 버전을 보면 컨택을 눌렀을 때에 여기에 이름, 이메일,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폼이 나와야 돼요. 자, 이 폼이 작동하려면 물론 얘를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이름 입력하고 이메일 입력하고 메시지 입력했을 때 전송되는 폼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뭐 원래 없던 저런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칸 만들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그래서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컨택 폼 7이라는 플러그인을 활용을 할 겁니다.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안에다가 페이지 안에다가 그냥 구현해도 되지만 지금 보시면 윗부분에 나오는 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직접 짜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쟤를 구현하려면 이 페이지는 PHP로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페이지 만들었던 거랑 이 PHP 파일을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이 페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만들었죠? 페이지에서 아이스 컨택이라고 만들었어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쟤랑 별도의 설정 없이 연결하는 방법은 페이지하고 저 이름이 들어오고 PHP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저 페이지랑 저 PHP가 연결이 됩니다.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앞에 페이지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냥 아이스의 컨택이라는 PHP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PHP랑 쟤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그걸 살짝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를 연결할 때 뭘 쓰겠다라는 거냐면 페이지에 템플릿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코덱스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페이지에 템플릿 검색해 보셨습니까? 메뉴에 검색 결과 들어가 볼게요. 메뉴에 검색 결과를 보면 페이지에 템플릿 어떻게 만든다고 되어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about이 있으면 페이지 about을 만들면 연결이 된대요. 근데 그냥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밑에 내용이가 네, 중간쯤에 보면 요거 찾았습니까? 자, 저 파일이 상단에 있고 여기에서 이름을 적어주면 그 이름으로 관리자 모드 페이지 설정해서 해당 페이지를 조 모양이 저기에 써있는 이름과 똑같은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걔가 열리는 거예요.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자,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아이스 컨택의 PHP라는 걸 누굴 참조해서 만들 거냐면 일단은 인덱스를 자, 페이지에 가서 인덱스를 save as에서 아이스 컨택이라고 만들어 봅시다. save as 아이스의 컨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페이지 베리베리 상단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고는 여기에다가 컨택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 테마에서만 작동하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스 컨택 PHP를 업로드 해볼까요? 업로드 해주시고 페이지로 가주세요. 페이지에서 아이스 컨택의 편집을 눌러봐 주세요. 편집 들어갈게요. 자, 편집에서 오른쪽에 템플릿을 봐주세요. 템플릿에 여기에 우리가 등록한 컨택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컨택 체크 선택을 해주세요. 템플릿에 컨택으로 하셨으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업데이트.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만은 인덱스 PHP가 아니라 누구의 모양대로 지금 만든 아이스 컨택의 PHP 모양대로 사실 뭐 똑같긴 하지만 업데이트 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열린 건지 아이스 컨택이 열린 건지 그냥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제목을 넣어서 구분을 해볼게요. H2 얘가 컨택의 템플릿이다. 이거 임시로 넣은 겁니다. 임시로 이렇게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인덱스 PHP는 저 제목이 없는 버전이고 우리가 지금 지정한 아이스 컨택의 템플릿은 저 녀석이 있는 버전이고 그죠? 아이스 컨택 PHP 업로드 해볼까요? 브라우저에 봅시다. 자, 이 페이지 지금 아직 새로 고침하기 전이고요. 이 페이지는 인덱스 PHP의 모양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컨택 템플릿에서 제목이 잘 나오고 있죠? 이렇단 얘기는 이 페이지는 인덱스 PHP가 아니라 누구의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확인되셨는지요? 아이스 컨택 PHP는 화면과 같습니다. 상단에 여기 이제 메뉴까지 했고요. 그리고 필수 파일들은 거의 했습니다. 그래, 메뉴가 나타나게끔 펑션도 만들었고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원래 정석이었지만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헤드에 불러올 자바스크립트들 그리고 CSS들 로드를 여기 그러니까 WP register script 그리고 enq script, enq style을 통해서 스크립트와 CSS를 로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뉴가 출력되게끔 메뉴도 펑션을 만들고 그 펑션이 할 일 해서 탭수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더 메뉴 그리고 엑스트라 메뉴는 지금 만들고 쓰진 않았지만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페이지처럼 HTML 버전의 첫 페이지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만들 거냐면 첫 페이지용 프론트 페이지 PHP를 만들 건데 일단 지금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HTML 버전을 보면 HTML 버전의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버전의 첫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페이지에 지금 이제 위에 부분에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거기에서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먼저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스타일은 사실 블로그 페이지에도 그리고 컨택 페이지에도 계속 똑같이 나오는 컨셉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헤더를 어디까지로 끊었었냐면 여기까지로 끊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얘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HTML을 참조해서 일단 이 부분에 타이틀이 먼저 나오게 할 건데 첫 페이지의 타이틀은 얘가 DB를 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에 그냥 글씨로 제목으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TML 버전을 참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죠. HTML 버전의 인덱스 HTML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노트패드에서 열었고요. 그리고 왼편은 테마 작업하고 있는 폴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작업 폴더에서 우리가 첫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방법은 프론트 페이지 PHP를 만들고 거기에서 첫 페이지 용 코드들을 작성하는 게 가장 쉽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홈을 만들고 홈과 템플릿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외모의 사용자 정의에 가서 내가 만든 글이든 또는 페이지든 걔를 홈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프론트 페이지 PHP가 있으면 걔를 먼저 본다라고 했어요. 자, 템플릿의 위기에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오면 코덱스 가볼게요. 템플릿의 하이어라키 들어와 보시면 첫 페이지 오른쪽에 홈페이지의 디스플레이 보도록 합니다. 홈페이지 디스플레이를 보면 자, 프론트 페이지를 출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는 프론트 페이지 PHP 얘가 있으면 얘가 가장 먼저 첫 페이지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저 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페이지 PHP를 만들도록 하지요. 기존의 인덱스를 그대로 save as 해서 프론트 페이지 PHP라고 일단 만들어 봅시다. 인덱스를 save as 해서 프론트 페이지 PHP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 내용 위에가 get 헤더가 우리가 내부까지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내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TML 버전에서 내부 다음 부분부터를 참조해서 프론트 페이지 PHP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본문 글
주석은 잠깐 지웠고요. 주석들은 좀 지웠습니다. HTML 버전을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엔 내부까지 여기까지는 가져갔어요. 그러면 지금 상단에 컨테이너 플루이드 텍스트 센터 점보트론이 부트랩에서 큰 타이틀, 본문에서 큰 타이틀을 쓸 때 많이 쓰는 녀석입니다. 자, 걔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러블 포트폴리오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단에 얘부터 컨테이너의 플루이드부터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비비를 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여기 헤더 바로 밑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헤더 바로 밑에다가 넣을게요. 자, 그러고는 밑에 부분 볼게요. 자, 밑에는 이제 필터러블입니다. 아까 HTML 버전으로 치면 여기 부분 이제 들어올 자리예요. 자, 얘는 이미 아이소토프라는 라이브러리가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얘도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져오되 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등록하고 그 카테고리의 글이 자동으로 여기에 출력되게 해줘야 돼요. 자, HTML에서는 여기에 필터러블 있고 row 있고 뭐 다 가져갑시다. 어차피 얘들도 그대로 가져올 건데 여기 부분 필터러블 포트폴리오 해서 div 열고 닫는 데까지 모두 가져올게요. 찾았습니까? 복사해서 자, 글이 있으면 글을 출력해라는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글이 있으면 글을 출력해줘라는 부분은 지웠어요. 지금 바로 위에는 좀 전에 복사해서 넣었던 컨테이너 플루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있습니다. 자, 큰 구조 다시 한번 접어보면 현재 안에 피규어들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어디니? 뎁스 좀 맞출게요. 로우가 또 있네. 자, 로우 안에 여기도 로우 안에 얘 어디 갔냐? div. 자, 이렇게 해서 div 네, 일단 내용들은 열고 닫고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터러블 포트폴리오 해서 이만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카테고리를 등록을 하고 카테고리에 목록들이 출력되게끔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해볼게요. 거래자로 갈까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커를 큰 부모로 두고 거기에 카테고리를 등록해 볼게요. 글로 가봅시다. 글의 카테고리로 가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뉴 만들 때 상단에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하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자, 거기에 우리가 카테고리 뭐가 필요하냐면 all이 있고요. all은 뭐 다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디자인이 있습니다. 포토그래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카테고리 등록을 해볼게요. 자, 등록하실 때 주의점은 지금 이 아이스 브레이커의 하이 카테고리로 넣으셔야 돼요. 애니메이션부터 넣어봅시다. 슬럭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 여기 부모에서 아이스 브레이커를 선택해 주세요. 왜냐면 저 부모를 기점으로 저 부모의 하이 카테고리들을 모두 출력해 라고 해서 반복문을 쓸 거거든요. 식으로 모두 등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커 해서 등록을 해주세요. 아이스 브레이커의 하이 메뉴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등록했으니까 카테고리 명이 아까 그 자리에 출력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덱스에 가서 카테고리의 명을 출력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걔를 그대로 카피해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카테고리명을 출력하는 거의 함수명은 카테고리즈 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카테고리즈 얘를 키워드로 해서 코덱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get categories 하셨습니까?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은 retrieve 우리한테 알려준다. 네, 반환해준다. 뭐를? a list of category object를 카테고리의 리스트를 우리한테 알려준답니다. 자, 그러면 get categories 찾으셨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법에서 주의사항은 우리는 모든 카테고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누구 하이의 것만 가져와야 되냐면 네, 아이스 브레이커 여기 하이 것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얘만 가져와야 됩니다.
다른 카테고리는 제외하고 저기 있는 것만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들이 있을 건데요. 좀 쉬워 보이는 녀석으로. parent get the top level category. 이거는 지금 부모 카테고리들만 출력하는 거고요. 여기 parent 0 돼 있으니까 쟤 말고. 그리고 지금 보면 어쨌든 여기 get 카테고리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로 만들어서 그걸 변수명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PHP에서는 별도로 변수를 저장할 때 앞에 var 뭐 그런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결과를 array 만들어서 배열을 여기에 만들어 놓고 그 배열 안에 하나하나의 값을 for each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출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get 카테고리에 쓸 수 있는 지금 요 속성 있지 않습니까? 이 속성 중에서 부모 카테고리를 지정하는 거, 그거 하위의 것만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체가 다 나온 게 있을 텐데 맨 위에 좀 올라가 볼게요. 얘가 쓸 수 있는 아규먼트 전체 파라미터스는 여기에 어디셔널 옵션은 중간에 보면 파라미터스 해서 여기 getTerms에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링크를 타고 가볼게요. 찾았습니까? 상단에 좀 전에 보고 있던 페이지예요. 상단에 type of argument 쓸 수 있는 거 뭘 쓸 수 있나 좀 볼게요. 네. 자, 지금 이건 getTerm에서 쓰는 건데 같이 쓸 수 있나 모르겠네. 자, child of에서 여기에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같은 거에서 아까 위에 설명했던 parent도 있니? 없는데. exclude, include는 있고, 그리고 여기 빈 것도 추가를 할 거니 말 거니. 그러니까 카테고리 이름은 있는데 카테고리 안에 컨텐츠가 없는 것도 출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것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 이름순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순에서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할 거고요. 글이 없는 건 출력을 안 할 거고 얘를 hide empty true로 해서 비어있는 걸 가릴 거냐 그래라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hild of 해서 뒤에 숫자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스브레이커의 id명을 확인해서 걔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확인해서 그거의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를 써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오게 할 거예요. child of 해서 얘 숫자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글의 카테고리로 와주세요. 글의 카테고리로 와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만 출력을 할 거냐면 물론 저는 예쁜이 없지만 여러분은 다른 거에다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카테고리가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의 하이 카테고리 얘만 출력을 할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 말고 아이스 브레이커의 하이 카테고리만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커의 아이디를 알아야 돼요. 아이스 브레이커의 아이디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 보기입니다. 거기에서 보기 새 탭으로 열게 해볼게요. 새 탭으로 열게 해서 해당 카테고리 안에 있는 원래 뭡니까 글들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데 개발자 도구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보면 엘리먼트에 가볼게요. 엘리먼트에 보면 이 아이스 브레이커의 카테고리에 숫자가 나옵니다. 저 숫자는 여러분과 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숫자 2번이에요. 그러면 2번의 하이 카테고리들만이라고 해서 저는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get categories에 다시 가서 기본 문법을 확인해서 우리가 생성해야 될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자, get category에서 아까 목록이 있으면 목록을 출력하는 거 for each에서 반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반복문을 참조해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얘는 프린트는 저렇게 할 필요는 없고 카테고리 명까지 우리는 카테고리 명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얘가 이름순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링크 해당 링크를 가게 하는데 우리는 링크로 가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얘가 버튼의 역할을 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나오면 돼요. 여기는 이름에 나오는 코드가 없군요. 아, 여기 있구나. name. 조금 더 쉬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방법은 맨 밑에 거 그냥 참조해 볼게요. 맨 밑에 거. 맨 밑에 차일드 어브가 있었네요. 일단 get categories의 맨 밑에 거 보고 있고요.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PHP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PHP로 했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분리를 좀 할까 합니다. 어쨌든 큰 구조는 지금 여기 이 카테고리즈에서 get 카테고리하고 지금 child of에서 10의 하위 카테고리들을 목록 여기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 배열들마다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다 복사해 볼게요. 안에 건 다 드러낼 거지만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우리 코드에 와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필터러블 포트폴리오에서 여기 필터 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 필터 바이도 저거부터 먼저 하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글씨를 출력하는 거가 어떻게 돼 있냐면 select event하고 text domain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ESC ATTRE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글씨를 출력하는 방법이 워드프레스에서 글씨를 출력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E라고만 해도 돼요. underscore E라고만 해도 출력이 되는데 이 부분 이제 복사할게요. 옵션 안에 있는 거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코드를 참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좀 해볼게요. 자, 문구를 filter by라는 문구를 그냥 출력해도 되지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 테마를 정말로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줄일게요. 여기에 텍스트 도메인은 우리 테마에서 지정했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테마의 스타일 CSS에 가주세요. 스타일 CSS에 보면 저는 이 테마의 고유 이름을 요걸로 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첫 닉네임을 물고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텍스트 도메인을 붙여서 이렇게 글씨를 출력해 주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타지 않고 그냥 화면에 출력되는 글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넣는 것보다 더 정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에코의 이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다. 에코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PHP에 2로 하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출력하는 건 나중에 뭐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냐면 다국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요 이름으로 해서 1대1로 쟤를 한글로 또는 뭐 일어로 또는 다른 언어로 바꿔놓은 POT라는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다 번역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 번역된 게 반영될 수 있게끔 되는 구조가 얘입니다. 그냥 글씨로 좀 전에 필터 바이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해석해주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해줄 거냐면 그렇게 돼 있는 웹페이지는 구글에 번역해 해주는 거고요. 그냥 글씨가 있는 걸 번역해 주는 건.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는 건 워드프레스 테마가 언어를 인식해서 사용자가 미리 넣어놨던 그 매칭된 단어로 보여주는 게 이 방식이에요. 물론 아직 우리가 1대1로 매칭한 파일은 안 만들었지만 그걸 만들 수 있게 뒤에 만들었을 때 그게 반영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건데 여기 올 부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져올 거예요. 근데 대신 이 부분은 주석 처리 좀 할게요. 하나만 남기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코드가 지금 쟤입니다. 이것도 지우자. 하나는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for each 반복문을 통해서 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코드 참조하고 있던 거에서 카테고리를 출력하는 코드 이제 복사를 해 와 볼게요. 자, 이거 일단 다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PHP 부분만 복사를 할게요.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부분 복사하셨습니까? PHP부터 PHP까지 셀렉트 아니고요. 셀렉트는 아직 가져올 우리 거가 안 맞는 거니까 일단 가져올게요. 이렇게 넣어봐 주십시오. 지금 프론트 페이지 PHP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등록한 카테고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자, for each에서 여기 print f 해서 출력하는 부분은 모두 지울게요. 이름 좀 참고할 게 있었나? 카테고리, 나이스 네임, 카테고리의 네임, 카테고리의 카운트, 카테고리의 네임. 하나하나를 카테고리의 네임으로, 요렇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print f라는 녀석은 뭐냐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순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퍼센트하고 1하고 달러하고 s 이게 무슨 암호 같은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얘가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거의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콤마가 얘예요. 저게 얘입니다. 얘의 결과가 이 자리에 나오게. 뒤에 세 번째가 얘의 결과가 이 자리에 나오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뒤에 이게 printf가 이게 출력될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콤마 다음에 적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에서. 자,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li가 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요거 만들어야 된다고. 요걸 만드는데 안에 있는 카테고리 명으로 카테고리 명이 이렇게 출력되고 카테고리 명으로 우리는 점만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카테고리로 가는 그런 링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샵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얘를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한 줄로 만들겠습니다. 위에 주석 처리했던 거 한 줄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주세요. 주석 처리했던 거 한 줄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요. 사실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 항목으로 사실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린 카테고리 이름만 있으면 돼요. 카테고리 이름. 그래서 카테고리 이름을 출력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요. 지금 얘가 첫 번째 거가 만약에 여기에 온대요. 두 번째 거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참조해서 쓰겠습니다. 첫 번째 거가 여기에 오고 두 번째 거는 여기에 오고 두 번째 거 똑같은 이름은 여기에 온다.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만 나오면 되니까. 뭐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세 번째라고 하고 똑같은 이름을 써도 되고요. 얘가 세 번째. 저거 똑같으면 오른할 것 같은데 세 번째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쟤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 자리에 이렇게 넣어 주셔 봅니다. 자, 저거를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는 뭐가 출력이 돼야 되냐면 여기에는 그냥 우리는 샵만 출력되면 되거든요. 샵만 출력된다라고 하면 쟤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 헷갈린다. 이거를요. 죄송해요. 얘는 그냥 샵으로 바꿀게요. 얘를 1, 얘를 2라고 바꾸겠습니다. 얘를 1, 2로 바꿔주세요. 저긴 아무것도 출력 안 돼도 되니까 굳이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첫 번째 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지울게요. 자, 여기에 이름 이거를 일단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린 둘 다 카테고리 네임이 나오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카테고리 이름을 출력하는 게 이렇게 출력한다라고 하니 이게 어디에 요 자리에 얘가 요 자리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저거를 이 자리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for each를 통해서 우리가 얘를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아규먼트 이 array에서 쓸 수 있는 아규먼트들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저는 얘가 아까 2였는데 여기도 보기 편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엔터 할 거예요. 보기 편하게 여기에서 엔터 하고 보겠습니다. 자, 앞서 확인한 거 바로는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array 다음에 엔터 했고요. 기존에 child of 10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합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 거에 아까 카테고리 아이스 브레이커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출력을 하시고요. 예, 아까 아이스 브레이커의 요거 보기에서 눌렀을 때 F12로 누르면 아이디 아니에요. 아이디라는 이름 안 들어옵니다. 여기 카테고리 뒤에 숫자 요거예요. 자, 저거 하위의 코드를 출력해서 워드프레스의 내장 함수인 printf를 이용해서 요 모양에 맞춰서 나오되 여기에 첫 번째 항목은 얘의 결과를, 두 번째 항목도 얘의 결과를. 근데 첫 번째 항목에는 반드시 앞에 얘가 점이 찍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하고 이렇게 줬습니다. 점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클래스명으로 밑에 있는 리스트를 솔팅할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출력이, 카테고리 이름이 출력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페이지 PHP를 만들어 줬고요. 얘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바뀐 파일 프론트 페이지 PHP를 포트폴리오에다가 업로드 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 구성하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앞서 위에서 만들었던 전보트론 데이터 큰 글씨 나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바이라는 문구 출력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해서 카테고리의 이름들이 쭉 출력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첫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페이지고요. 새로 고침을 보겠습니다. 자, 올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리스트는 아직 우리가 지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올만 나오냐? 콘솔 좀 볼게요. 콘솔에 특별히 에러 넣고 검사 좀 해볼게요. 여기에 li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코드 좀 다시 볼게요. printf 필터 바이란 글씨는 잘 나오고 있고요. 잠깐만요. 글씨를 일단 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프론트 페이지 PHP. 아무것도 안 나와. 변수명 카테고리 안에 값이 뭐가 출력되는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에코해서 변수명 카테고리즈 array 배열로 돼 있다라고 하고, 저기 안에 있는 값을,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게 덤프였던가? 변수명 카테고리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을 한번 출력 좀 해볼게요. var 덤퍼라?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네? array에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카테고리에 불러오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get categories에서 얘를 빼면 모든 게 나올 거니까 제일 주석 처리해볼게요. child of. 왜 안 나오는지 알겠다. 예. 없으면 빼라고 했지, 참. 네, 이걸 잠깐만. 우리 글을 등록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펄스를 해볼게요. 글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는 안 나온다고 막 찾고 있어요. 볼까요? 네, array 나오고 있고요. 테스트라는 글씨 잠깐 바꿀게요. 여기에 이제 값들 잘 나오고 있고, 얘를 true로 다시 바꿀게요. 화면과 같이 바꿔주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글을 등록한 게 없어서 hide empty에 true로 하면 당연히 비어있는 걸 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여기 다시 일단은 false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네, 출력을 해볼게요. 네, 잘 출력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 get 카테고리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하위 얘의 하위 카테고리 중에 일단 비어있는 것도 포함해서 이름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해서 여기 카테고리라는 변수명의 배열로 담아놓고 for each PHP의 방법문을 만드는 for each를 이용해서 이 카테고리즈 안에 있는 배열 하나하나의 값을 카테고리라고 해서 받아오고, 그 카테고리들마다 걔가 가지고 있는 캣의 네임, 이 캣의 네임이 카테고리의 이름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출력해서 얘는 첫 번째 자리인 이 자리에 점 뒤에 나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똑같은 거지만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한 가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어차피 이게 첫 번째 항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항목인데 얘가 이걸 똑같이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 느낌이라 똑같이 쓰고 얘를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어차피 첫 번째 항목을 출력하고 그거를 여기에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나 한번 보게요. 저장하고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 했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첫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출력이 됐고요. 우리 의도대로 얘가 만들어졌는지 검사도 해보면 지금 이름이 있고 그거 안에 점하고 이름이 잘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PHP로 얘를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고 태그랑 얘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자, 윗부분은 바뀌는 거 없고요. 윗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갈 수 있고 밑에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이 for each 되어 있던 부분 추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처리해 주세요. for each로 했던 부분 추석 처리해 봐 주시겠습니까? 자,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 for each까지는 이제 PHP에 다시 살려주긴 할 겁니다. 여기 주석 처리하고, 얘를, 이 부분을요, 다시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볼게요. 첫 줄이에요. 첫 줄만 복사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봅니다. for each 구문이 시작한다라고 하고 바로 PHP를 끊어버렸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HTML 태그를 그냥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6이 해놨던 거 HTML 원본 있었죠? 이 부분 복사할게요. 복사하셨습니까? 이제 닫아야지요, 당연히. 내려올게요. 자, 여기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고 지금 말한 것처럼 for each 당연히 닫아줘야죠. 여기에서 얘가 닫히려면 중괄호 연걸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바로 아래에다가 여기까지는 PHP 구문, 여기는 HTML 됐어요? 그 다음에 얘 중괄호 닫는 거는 이 li를 지금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얘 끝난 다음에 PHP를 다시 열고 중괄호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PHP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이름은 어떻게 출력하냐? 카테고리 이름은 아까 위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저 이름이 그대로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 제가 그냥 출력되면 돼요. 어디에다가? 이 자리에 출력되면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요거를 출력해 볼게요. 저거를 여기에. 자, PHP 지금 HTML 영역인데 여기 자리에서 와서는 PHP를 쓰겠대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좀 전에 한 거보다 간결한 건가? 갑자기 의미 드네. 왜 붙여넣기 할까요? 이렇게 닫아줍니다. 전혀 안 간결한 것 같은데. PHP에다 그냥 몽땅 쓰는 게 훨씬 더 간결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써주십니다. 자, 그럼 이걸 복사해서 이게 카테고리 이름을 출력한다는 거였으니까 이거 조금 내려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려서 얘를 어디에도 여기 애니메이션 자리에도 이렇게 출력을 합시다. 요렇게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나요? 저게 카테고리명을 출력하는 코드니까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업로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출력이 되나? 나옵니까? 네. 자, 근데 얘는 주의점이 있어요. 일단 지금 나왔단 말이야. 지금 아까 거랑 달리 된 거를 잠깐 뭐 티를 내보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짝대기 하나만 넣어 볼게요. 이름 앞에다 짝대기 하나 넣었어요. 이게 아까 거랑 뭐가 달라진 거냐? 얘가 된 건지 저게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짝대기 하나만 넣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네, 짝대기 앞에 다 잘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 이름을 출력했거든요. 자, 카테고리 이름을 출력하는데 알림판 좀 가볼게요. 이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지금 보면 우리 카테고리 이름은 지금 안에 공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는데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웹앱이라고 하나 넣어봅시다. 웹앱. 공백이 있어요. 웹앱. 아이스 브레이커를 하고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웹앱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저게 만약에 클래스명으로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개가 되는 거죠. 공백이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저 클래스명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있는 거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도 위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보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사용자가 보는 여기에는 당연히 그냥 웹 앱이라고 나와도 돼. 그죠? 근데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밑에 리스트 중에는 우리가 웹 앱이라고 하면 클래스명 웹 앱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트가 만약에 얘가 웹 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반영이 되는 건 어디였어요? 앞에 이 점 자리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카테고리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슬러그 이름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슬러그 이름이 나와야죠. 그죠? 카테고리 이름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요. 슬러그 이름은 어떻게 출력하냐면 슬러그입니다. 슬러그. 됐어요? 요 점 뒤에는 슬러그 이름이 나와야 돼요. 카테고리 이름이 아니라 슬러그로 바꿔주세요. 소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웹 앱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여기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게 출력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슬러그 이름이 출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런가 봅시다. 새로 좀 해봤고요. 자, 여기 웹 앱이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요소 검사했을 때 얘는 하이픈이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이픈이 있는 걸로 됐나요?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카테고리 이름만 출력하는 식으로 해서는 만약에 공백이 있는 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슬러그의 이름이 나오게끔 해주면 되겠고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워드프레스의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야지 정석이 되겠습니까? 얘가 하나 더 만들고 얘는 뭐로? 슬러그로 그러면 얘가 다시 1, 2로 바뀌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PHP 안에서 for each로 한꺼번에 여기 태그를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위에 한 거고 밑에는 태그가 있는 상태에서 변수명만 이 자리에 출력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경력이 쌓이고 얘들을 수정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워드프레스든 PHP, 그누보드든 또는 다른 시스템에 PHP로 되어 있는 솔루션이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전 옛날에는 이게 더 간결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다시 작성해 보니까 이게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카테고리 출력되는 건 봤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밑에 부분입니다.